해봅시다. 거기 극선이라고 어디 적혀 있어요. 우리가 이걸 극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냥 뭐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극선의 방정식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그냥 이런 걸 갖다 우리가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여기가 x1, y1이랍니다. 이건 우리가 접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접선이 있고 그 접점으로 만들어진 직선의 방정식, 이걸 갖다 우리가 극선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답니다. 극선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는 접선이죠. 용어는 그래도 조금 합시다. 얘는 접선, 얘는 극선. 옛날에는 이런 것도 있어서 법선, 수직하는 걸 법선이라고 해. 서로 수직인 직선을 갖다 법선 이렇게. 몰라도 돼, 알았지?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안에 접선, 극선 이렇게 말하고, 제 핑크색을 우리가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저 핑크색을 구하는 과정에 공식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서 본 공식이야? x1x 더하기 y1y는 아래제곱이다. x1x 더하기 y1y는 아래제곱이다. 이 극선의 방정식이 원의 중심이 0,0일 때 x1x 더하기 y1y는 아래제곱이다.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공식이야, 그치?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하고 동일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x1과 y1은 접점이 아니야. 외부의 한 점인 거야, 알았지? 외부의 한 점에서 근 접선의 방정식의 두 접점을 지나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그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이 x1x 더하기 y1y는 아래제곱이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유도를 해드릴 테니까 머릿속에 담아두진 않더라도 얘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극선이 가끔 나올 때가 있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지정 문제 나오면 꼭 더 해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알고는 계셔야 되고요. 유도는 한번 해드릴게요. 보세요. 아주 논리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여기가 이미 x1, y1이 나와 있어서 그대로 쓰겠습니다. 접점을 x2, y2, 접점을 x3, y3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의 방정식이 당연히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금 살짝 애매하니까 잘 봐봐. 조금 살짝 애매하니까 어떻게 유도할 거냐면, 이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 x2x 더하기 y2y는 r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저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거 한번 볼까요? 여기 밑에 거는 x3x 더하기 y3y는 r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접점이 y3니 x3, y3니까. 이게 공식이죠? 자, 이 초록색을 내가 이름을 지어놓은 얘가 x1, x를 지난단 말이야. x1, y1을 지난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저기다 대입해도 되겠지.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x2, x1, y2, y1는 r제곱이다. 이렇게 됩니다. 좀 어려워.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 노란색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도 x1, y1을 지난다 이 말이야. 그럼 대입해도 되겠네. 그러면 x3, x1 더하기 y3, y1는 r의 제곱입니다. 됐나요? 잘 봐봐요. 우린 지금 뭘 구하려고 하냐면요, 이 핑크색 선을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핑크색 선을. 얘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원이란다. 내가 원이라고 했냐 방금? 원이라고 했니? 기억 안 나지? 자, 이 핑크색 선을 구하려고 하는 건데, 이 핑크색 선은 x2, y2하고 x3, y3를 지나는 직선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핑크색 선에다가 x2, y2를 대입하고 핑크색 선에다가 x3, y3를 대입하면 성립한다니까? 야, 이거 살짝만 조절해 써볼게. 그냥 그 엎어치고 매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답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야. 잘 봐. x1, x2 더하기 y1, y2는 r제곱이야. 여기 다시 한번 봐. x1, y,
x3 더하기 y1, y3는 r제곱이야. 뭐라고? 내가 이 직선의 핑크색은 내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x2하고 y2를 대입해도 성립하고 x3하고 y3를 대입해도 성립한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저 핑크색은 이렇게 써도 되겠네. 뭐냐면 x1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다. 여기 x에다가 x2, y2가 들어가는 거고 x2, x3가 들어간 거고 y 자리에 y2, y3가 들어간 거야.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딸랑 하나로 결정되겠지 무조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무조건 결정된다고 하나로. 그럼 여기다가 내가 이 식 핑크색에다가 x2하고 y2를 대입해도 성립해. 이 핑크색에다가 x3, y3를 대입해도 성립해.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야? 이 직선의 방정식은 x2, y2, x3, y3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는 뜻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증명을 하는 건데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긴 해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한번 생각은 해보시고 마지막으로는 외우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극선의 방정식에 대한 고민을 살짝 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답이 얼마라고? 2x 더하기 y 3y는 1이다. 끝. 여기에는요 PQ를 지나는 극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고? 2x 더하기 3y는 1이다. 끝. 2x 더하기 3y는 1이다. 끝. 2x 더하기 3y는 1이다. 더 계산할 필요도 없어. 2x 더하기 3y는 1이다. 끝.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죠. 알고는 있자. 넘어가 볼까요?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봅시다.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이 수직하답니다. 자, 나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푸냐? 0,a에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8이야 라고 하는 저 직선에 그은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다는 거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0,a에서 그은 두 접선이래. 그럼 이런 소리야. 샥.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수직이란 소리야. 알겠죠? 쟤가 수직이란 소리야.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봐. 싹 내려 수직이야. 싹 내려 수직이야. 근데 이게 반지름으로 같아. 여기가 수직이니까 당연히 여기도 수직이겠지.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이면 여기도 R이고 여기도 R이겠지. 정사각형이야. 정사각형. 됐습니까? 정사각형이야. 자, 그런데 반지름이 얼마냐면 루트 8이야. 여기가 루트 8이야. 그러면 루트 8, 1대1대 루트 2. 1대1대 루트 2. 1대1대 루트 2. 루트 16이지. 4야. 근데 문제를 보면 왜 양수의 1이라고 했을까? 왜 양수의 1이라고 했을까? 왜 양수의 1이라고 했을까? 이쪽에도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얘도 표시해놔야 돼. 이렇게. 수직. 1대1대 루트 2 마이너스 4도 사실은 가능한 거지. 그래서 그림은 양쪽에 다 그려놔야 돼. 42번 이렇게 갑니다. 보통은 내가 저렇게 원 밖에서 그은 접선이 서로 수직해 정사각형일 가능성이 엄청 높죠. 그래서 그 정사각형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푸는데 1대1대 루트 2 이런 것들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이건 접선의 방정식으로 풀면 더 어렵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이제 그 아까 이제 마지막 있죠. 지금 방금 우리 뭐 한 거야? 접선한 거야. 다 D는 R이야. 사실은. 다 D는 R 관련해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쭉쭉쭉쭉쭉 해서 극선도 한번 봤고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마지막 어떤 거 있었죠? D하고 R을 비교했을 때 원 위 한 점에서 뭐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대가 된다든지 최소가 된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D 빼기 R하고 D 더하기 R을 하면 돼. D 빼기 R, D 더하기 R. 알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4번입니다. 44번이야. 봐봐. 여기가 x-2의 제곱 위에 원 움직이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냐면 2,-1이죠. P와 Q가 여기 있습니다. 5,3이죠. 그냥 너희들이 딱 보더라도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과 이 점까지의 거리가 D가 되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어디가 되냐면 당연히 얘기했죠. D 빼기 R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최대값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여기 맞은편까지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되는 겁니다. D 더하기 R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나머지는요. 여기도 점이 있겠죠. 이렇게. 이 점보다는 얘가 작고 이 점보다는 얘가 더 길고 이런. 그러니까 이 점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보다는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가 짧고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가 더 길다라는 뜻인 거지. 이해됐습니까? 이건 점이니까 이래. 그래서 너희들은 당연히 D만 구할 수 있으면 되죠. 뭐 D도 못 구하냐? 그럼 안 돼. 9가 되죠. 그 다음에 16이 되죠. 얘가 5가 됩니다.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2가 되니까 D 빼기 R은 얼마가 되냐면 3이 되고요. D 더하기 R은 얼마가 되냐면 7이 되겠습니다. 됐냐? 그렇게 어렵지도 않죠. 요 정도까지 우리가 정리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아니네. 하나 더 남았네. 유형 26번엔 이번에는 내가 지금 25번에 한 거는 뭐야? 점과 원 위의 점의 최대값, 최소값이야. 그럼 이번에는 26번은 뭐냐? 직선과 원 위의 점 사이의 최대값, 최소값이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싹 그리고 이때 이렇게 해서 이 녀석이 D가 되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D 빼기 R이 되고 타다다다다 가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D 더하기 R이 되는 거지. 그럼 나는 직선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만 구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녀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R이 없네. R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루트 K가 들어가 있고 원의 중심은 2,-3이 들어가 있고 직선의 방정식은 x-2y 더하기 2가 0이다 라고 돼 있고 그럼 우리는 그냥 일단 D를 먼저 구하는 거야. 루트 얼마가 되냐면 5분의 절대값 2 빼기 마이너스 3이니까 6, 10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2 루트 5가 D가 됩니다. 됐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 최대값은 뭐가 되냐면 D 더하기 R 2 루트 5 플러스 루트 K가 되고 최소값은 2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K 이렇게 되겠습니다. 끝입니다. 둘이 뺐죠? 2 루트 K가 8이 되죠? K가 얼마가 되면 되냐면 4, 16, 8, 16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하면 되는 거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판단하시고요.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정도가 원의 방정식에 나오는데 그 외워야 되는 공식들은 정확하게 외우시고요. 원방이 생각보다 막 어마무시하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든가 직선의 방정식 이용하는 거하고 공통 현의 길이 구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 이 정도가 메인으로 나오는 문제들이고요. 걔들을 섞어서 냅니다. 우리가 좀 그 정도까지는 정확하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다 한 것 같아요. 됐습니까? 이 정도 보시죠.